인사이드 아웃 2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개봉한 속편입니다. 11살 라일리의 내면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 1편에 이어 2년의 시간이 흘러 13살이 된 라일리가 사춘기를 맞이하는 내용이 주요 스토리죠. 1편의 감독이자 각본가인 피트 닥터가 물러나고 첫 장편 데뷔를 하는 켈시 만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한층 다양해진 감정들과 함께 보다 성숙한 성장의 이야기를 하며 더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새로 등장한 4명의 감정 중 가장 크게 활약하는 건 브라니죠. 브라니는 마야 호크 배우가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애스테로이드 시티의 선생님,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의 첫째 딸 연기를 한 배우죠.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 에단 호크와 우마 서먼 사이의 자녀이기도 한데요. 외모로는 성별 구분이 어렵지만 여성 캐릭터의 설정입니다. 이 브라니의 첫 등장은 하키 캠프가 시작되는 날 라일리의 우상인 벨을 만나는 순간인데요. 친구들이 다른 고등학교에 간다는 걸 알게 되자 혼자 멀리 이사와 외톨이가 되었던 11살의 공포가 되살아나던 순간이죠. 이미 겪어본 상처와 고통이 반복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은 브라니의 등장을 만들어냅니다. 친구들과 멀어질 걱정에 앞으로 지내게 될 새 학교와 들어가고 싶은 하키팀에 집착하게 되죠. 이런 배경에서 보여주는 핵심 주제는 새로 생겨난 자아입니다. 신념의 샘에서 피어난 줄기가 엮여 만들어진 것으로 라일리가 자신을 정의하는 개념이죠. 영화 초반 그녀의 자아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 였습니다.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들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는 자아였는데요. 기쁨이는 이번에도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좋은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나쁜 기억들은 저편으로 날려버리죠. 모든 감정과 기억이 소중하다는 1편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건지 기억을 함부로 다룹니다. 이렇게 기쁨이는 자꾸 사고를 치는데 왜 여전히 대장일까요? 저는 인사이드 아웃이 묘사하는 내적 성장의 원리가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명한 정반합이죠. 1편에서는 기쁨이와 슬픔이가 대립합니다. 라일리를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기쁨이가 슬픔이를 배제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죠. 기쁨이는 정, 슬픔이는 반입니다. 결국엔 두 감정이 하나가 되는 합을 통해 라일리가 성장하며 영화가 끝나는데요. 2편은 시작부터 감정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라일리의 중요한 행복 요소인 하키를 하는 과정에 모두가 참여하죠. 모든 감정이 라일리의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1편의 교훈을 다시 복습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이번 영화의 정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만으로 만든 라일리의 자아는 예쁜 원형과 완벽해 보이는 구조를 가졌죠. 당연히 반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나쁜 기억, 생각, 행동, 결과 모두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버리죠. 하지만 1편의 성장이 실수와 방황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나쁜 것 역시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여야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라일리의 감정들은 이상적인 모습을 자아로 삼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애씁니다. 이 점은 기쁨이와 브라니 모두 마찬가지죠. 브라니는 완벽한 미래를 위해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폭주해 엄청난 속도로 제어판을 조작하죠. 기쁨이는 브라니를 말리려 해보지만 너무 빠르게 움직이며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브라는 아예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실체가 없는 불안을 표현하는 것 같았는데요. 과학의 상상력을 발휘한 걱정은 현실 감각을 벗어나 멀리 나아간 실체가 없는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브라니가 장악한 내면에서 상상의 나라는 상상력을 이용해서 라일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녀를 괴롭히는 곳이 되어버리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사이드 아웃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라일리와 감정들을 별개의 존재로 분리하게 됩니다. 감정들이 인격을 가진 개체로 묘사되니 마치 그들이 라일리를 조종하는 듯 느껴지죠. 실제로는 모두 라일리의 감정들이기에 모든 선택은 라일리의 선택입니다. 내면의 스토리는 그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결과일 뿐 감정들의 에피소드가 라일리의 현실을 결정하지는 않죠. 우리가 보는 감정들의 내면 세계는 기계와 건물 같은 현실적인 표현이 들어가지만 결국엔 마음대로 변화하는 관념적 세상입니다. 라일리가 마주한 사춘기는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시기죠. 이는 민감해진 제어판으로 묘사되는데요. 그래서 라일리는 작은 일에도 화내고
울고 웃으며 반응하는 자신에 놀라서 기존의 감정들을 억누릅니다. 이것이 내면 세계에서는 감정들이 억류된 모습으로 표현되죠. 5 감정들을 몰아내고 본부를 차지한 새로운 4개의 감정들은 예민하고 소극적입니다. 당황이나 따분이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감정이고, 불안과 불업이는 소심이의 공포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감정이죠. 나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두려움에서 도망치거나 미리 방지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감정들이 갇히는 곳에는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비밀들이 갇혀 있는데요. 아직도 좋아하는 어린 시절의 만화 캐릭터나 남몰래 마음에 들어한 게임 캐릭터처럼 좋아하지만 감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솔직한 감정들과 힘을 합쳐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는 비밀인 카펫에 구멍을 낸 실수는 나오지 않고 여전히 숨어 지냅니다. 그렇게 억누른 감정이 새어나오지만 바로 본부로 돌아오지는 못하는데요. 불안의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하키 캠프라는 낯선 공간에서 부정적인 미래가 예상되는 상황은 라일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상태에 돌입하게 만듭니다. 선망하는 하키팀에 들어가고 외톨이가 되지 않는 고등학교 생활을 계획하는 것이 비상사태의 목표인데요. 자신의 우상인 벨을 쫓아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죠. 라일리는 고향과 취향을 모두 외면하고 염색한 머리 같은 가짜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취향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태도는 내면 세계에서 비아냥 대협곡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협곡이 끊어버린 의식의 흐름은 뒤에서 알게 되지만 아주 중요한 존재였죠. 라일리의 신념을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었습니다. 신념의 셈에서 솟아나는 자아라는 것은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외부의 세상과 접촉하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영화의 내면 속 스토리가 라일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불안에 빠져 감정을 억누르던 라일리는 결국 이어지는 실수와 실패에 무너지면서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옵니다. 기쁨이, 버럭이, 소심이, 까칠이가 터트린 다이너마이트가 이를 표현하고 있죠. 기억 저편에서 몰려든 과거의 실수들, 잘못된 행동과 나쁜 기억들은 라일리의 내면에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만들어지는데요. 어쩌면 누군가는 라일리처럼 자신을 몰아붙인 끝에 목표했던 지점에 거의 가깝게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해도 그 과정과 끝에 행복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결국 이 모든 노력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해집니다. 내면의 모든 감정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리더는 기쁨입니다. 불안과 슬픔을 포함해 모든 상태는 결국 편안한 행복의 상태로 돌아가니까요. 라일리의 자연스러운 자아가 만들어지고 기쁨이가 다시 본부에 돌아오자 본부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감정들이 라일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라일리가 감정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기쁨이가 라일리의 의지에 이끌려 하키 경기를 이끌어 나가게 되죠. 라일리는 경기의 승패나 팀의 스카웃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하키의 즐거움에만 몰두합니다. 모든 감정이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인 행복을 위한 상태죠. 엔딩에서 라일리의 내면은 다시 모든 감정이 함께 본부를 운영합니다. 불안이는 여전히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하지만 기쁨이는 그녀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죠. 바로 마사지 기능이 있는 특별 의자인데요. 엄마와 아빠 같은 어른들의 내면 세계에는 감정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어른스러운 내면을 상징하는 도구죠. 비록 라일리의 내면에는 아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특별 의자만 존재하지만 그녀가 한층 더 성숙해졌음을 엿볼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는 1편에 비해 더 많은 공감을 담아냈죠. 전편에서는 내가 저러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래 나도 저랬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장면들에서는 사춘기 시절을 지나서 어른들도 아직 겪고 있을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폭넓은 관객층을 사로잡을 것 같은데요. 사춘기 소녀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이지만 모든 관객이 마음속 기쁨이를 되찾게 해주는 빙봉 같은 작품이라고 느낀 저는 영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